반갑습니다. 지난 WWDC 발표 행사 이후로 이제 제 아이폰에도 저도 iOS 12 베타 업데이트를 한 뒤에 이제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. 제가 실제로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변화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있을 법한 그런 큼지막한 변화들로 딱 7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아이메시지겠죠. 아이메시지에서 미모티콘? 이게 제 얼굴인데 막 엄청 닮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다른 사람들 한 거 보니까 되게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하던데 저는 그냥 머리만 똑같은 느낌? 그리고 여기 왼쪽에 저는 이미 만들긴 했는데 여기 아래쪽에 점점점을 누르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. 이제 뭐 지울 수도 있고 사실 여기서 제가 고를 수 있는 이목구비의 선택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. 눈도 저는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찢어지고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이제 그런 눈이 딱히 이거는 너무 위로 올라온 것 같고 이거 좀 비슷한가? 이거 좀 비슷하네? 또 요번에 바뀐 게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기능이 이제 혀 디텍션이라고 해서 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. 혀를 내밀 수가 있잖아요. 애니모티콘도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아주 쌈박하고 이거 되게 재밌다 하고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.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표정을 이렇게 막 흉내내면서 재밌게 해야 재밌는데 뭐 밖에 있을 경우,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그냥 얼굴을 들이밀어서 핸드폰을 들고 막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좀 민망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안 쓰게 되는데 미모지도 일단은 애니모티콘 동물보다는 당연히 내 얼굴이라서 좀 더 재밌고 많이 쓰게 될 텐데 느낌상 애니모티콘처럼 계속 꾸준히 쓰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이제 음성 메시지보다는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게 표정을 지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스티커처럼 보내는 요거는 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잡고 드래그해서 보내면 아이메시지에서 또 달라진 건 이제 문자할 때 사진 첨부를 할 때 기존에는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 촬영할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앨범에 있는 사진을 보낼지 결정을 했는데 이젠 카메라는 카메라일 뿐이고 사진을 보낼 때는 여기 앨범, 포토가 따로 나와 있어요. 요게 좀 바뀌었는데 저는 여전히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. 자꾸 본능적으로 손가락에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니까 다시 이제 뒤로 가고 아이메시지에서 또 작은 변화가 하나 있다면 문자를 할 때 상대방의 정보를 볼 때 보통 오른쪽 상단에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패탐을 할지 오디오 통화를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이젠 바로 여기를 클릭하면 화면이 옮겨지지 않은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페이스타임을 할지 오디오 그리고 또 정보를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. 이번엔 페이스타임 이것도 이번에 이제 뭐 최대 몇십 명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이제 패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됐는데 이건 뭐 사실 확인할 길이 없어요. 주변에 10명 이상도 패탐을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니모지처럼 미모지가 가능해지면서 이제 페이스타임 영상 통화를 할 때도 이제 애니모지를 내 얼굴에 입힐 수 있고 또 미모지 역시도 내 얼굴에 입혀서 통화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. 이게 이제 재밌게 하는 목적보다는 사실 저는 예를 들어 얼굴 좀 보이기 싫고 조금 부끄럽고 혹은 뭐 쌩얼일 때 그럴 때 이제 얼굴에 뭐 스티커 입히고 이모티콘 입히고 하면은 그게 또 이렇게 나름 아주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. 가지고 있는 애니모티콘, 미모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바로 오른쪽에는 필터도 있어서 영상 통화가 좀 더 화려해지고 다양해지고 더 재밌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영상 통화를 할 일이 그렇게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 하게 될 경우는 재밌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좀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된 것 중 하나인데 켜져 있는 작업창 제거하는 방식입니다. 기존의 방식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는 어차피 한 번에 모두 열린 창 제거하기 뭐 이런 옵션이 없다면 두 번 일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쓱쓱 올리면서 제거하는 방식이 더 간편하게 느껴져요. 네 번째는 이번에 이제 iOS 12 베타가 발표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열광을 했던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. 바로 알림창. 아이폰을 한동안 확인하지 못할 경우 잠금 화면을 확인해보면 알림창들이 막 폭탄처럼 쌓여 있었잖아요. 이제 그런 상황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자 간단하게 만들어주고자 같은 카테고리끼리 같은 앱들끼리 묶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. 한눈에 보기도 편하고 또 구별하기도 쉽고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해서 이거 알림창 변화는 정말 반가운 기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여기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3가지 옵션이 생겼어요. 첫 번째, 관리로 들어가서 선택한 앱의 알림창을 조용히 전송을 할지 아니면 아예 꺼버릴지 혹은 설정에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.
이번엔 방해 금지 모드인데요. 이제 컨트롤 센터를 불러보면은 여기 달 아이콘 있죠. 여기에서 꾹 누르면 바로 화면을 이동하지 않고 바로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,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생겼어요. 다섯 번째는 이번에 설정에 새로 들어온 화면 시간. 이제 영어로는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는데,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얼만큼 몇 시간 동안 하루 평균 몇 시간 사용을 하는지,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어떤 게 있고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분이 올라갔네요. 1시간 50분으로 됐고 그래프로 다 나와 있죠. 프로덕티브 교육 쪽 앱은 32분, 구글 킵을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썼고요, 오늘. 그리고 또 아래쪽에 되게 재밌어요. 픽업이라고 해서 몇 번 화면을 깨웠는지, 시간당 4번, 저는 시간당 4번 화면을 깨우기. 화면 깨우기는 총 59번. 지난 7일, 최대 7일까지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다운타임이라고 있는데, 다운타임을 키면은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나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겠다, 화면을 깨우지 않겠다, 이 스케줄을 정해놓는 곳이에요. 한 번도 저는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다운타임 세팅을 하는 순간 바로 앱이 켜지지가 않아요. 타임 리밋, you have reached your limit on calendar. 캘린더 이제 리밋에 됐다. 날씨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잠겼어요. 메일도 타임 리밋이 됐다고 떴고, 요렇게 다운타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쪽 섹션에는 다 이제 패스코드가 암호가 잠겨져 있어요. 마스터 주인만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서, 예를 들어 이제 나는 이 특정한 앱을 제한을 두겠다라고 하면,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실험 삼아 해놓은 게 게임이랑 SNS 이제 10분으로 해놨는데,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 할 때마다 리밋 다 됐다고 그만 쓰라고 아니면 잠궈버리더라고요.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15분 뒤 다시 알림을 받거나, 아니면 오늘은 이 앱 제한 무시할래, 방해하지 마 라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이제 AR 앱 매주얼이 새로 들어왔어요. 예를 들어 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는 테이블에 관심이 많아서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이 크기가 요 정도 크기 딱 괜찮네 하고 기억하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.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매주얼 AR 앱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버튼 스크린 캡처를 하면 요 상태로 저장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공유. 마지막으로 기본 앱들 중에서 조금 업데이트된 것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아이북스, 아니 애플북스. 한국말로는 되게 재미있고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거는,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변화는 읽고 있는 책 섹션이 이렇게 따로 생겼어요. 기본 어플인 만큼 뭔가 좀 특별하고 뭔가 화려하고 뭐 좀 더 특별한 기능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볍게 편하게 쓰게 되는 앱 중 하나예요. 저는 또 책을 읽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이제 악보, PDF 파일로 많이 다운을 받다 보니까 악보를 여기서 그냥 다 모아놓고 아예 그냥 악보 보는 어플로 이제 딱 정해서 아이패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애플북스 도서 앱 다음으로 또 좀 살짝 업데이트된 게 보이스 메모, 음성 메모가 일단 여기 보면은 앱 디자인도 아예 싹 바뀌어버렸어요. 저는 음성 메모를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, 이제 주위에 진짜 안 쓰는 앱들 중에 하나가,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 없는 앱들 중 하나가 요 두 개예요. 도서 애플북스랑 그리고 음성 메모. 진짜 안 쓰는 사람들은 켜는 일이 없더라고요. 그런데 요번에 좀 디자인도 좀 바뀌고 좀 더 사용함에 있어서 좀 편리하게 간편하게 바뀐 만큼 한번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추가적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한다기보다 기본 어플인 만큼, 이미 깔려져 있는 앱인 만큼 사용을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. 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얼른 써보고 싶고 또 이제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제 고민 없이 업데이트를 했지만,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.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카메라 앱이 꺼진다던가, 혹은 이제 문자를 하는데 문자가 안 보내진다거나, 혹은 카톡에서 채팅을 이제 지우고 싶을 때 안 지워진다거나, 뭐 이런 아주 자그마한 버그 이슈들이 있긴 해요. 이런 이슈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, 또 이런 게 사용을 하다 보면 되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바이가!